안녕하십니까. 뜨거운 감자팀의 발표를 맡은 김혜림입니다. 저희는 부실기업에서 자주 언급되는 무상감자 1년의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보며 이들이 기업 재무 상태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론 소개에 앞서 수행한 연구에 대해 간단히 요약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재무적으로 부실해졌습니다. 재무 부실을 극복한 기업도 있었으나 극복하지 못한 몇몇 기업들의 자본 잠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거나 오너들이 사재를 출연하는 등으로 추가 자본을 조달하여 자본 잠식에서 벗어난 기업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몇몇 기업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본 잠식이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심한 경우 상장 폐지 등의 위험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은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상감자를 실시한 이후 기업들의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있었는지 아시아나항공과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출자 전환,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기업 매각 등의 이슈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무상감자 1년의 과정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재무 상태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연구했습니다. 무상감자는 자본의 변동 없이 자본 잠식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무상감자를 왜 자본 잠식에 빠져있는 기업 모두가 행하지 않는지 저희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 결과 무상감자는 자본의 변동 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자로 소각된 자본금을 이후 결손에 보전하는 점이나 감자 후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이 희석될 우려가 있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관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자 이후 반드시 출자 전환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이라는 사업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채권단, 즉 산업은행이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출자 전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대한항공과의 M&A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최근 뜨거운 감자인 아시아나항공과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무상감자 1년의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공시 이해 능력을 고양시키고 그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요약을 마치고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박상부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가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주식은 매매 거래 정지되었고 위기를 느낀 아시아나항공은 약 6,900억 원가량의 횡령 발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로 저희는 기업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경영진에 대한 6,900억 원가량의 공소가 제기될 정도의 기업에서 과연 영업은 잘 이루어졌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는 저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008년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2월 결손금과 부채 비율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서 19년과 2020년에 급격히 증가한 부채 비율과 2월 결손금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결국 2020년 9월 말 분기 재무제표상 2,400%에 육박하는 부채 비율과 57%의 자본 잠식률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무상감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도부터 지속된 자본 잠식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0년 11월 3일자로 무상감자를 공시했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자체에 공시된 아시아나항공의 무상감자 소식입니다. 기존 발행 주식수의 66%가량을 소각하는 무상감자 소식을 11월 3일자로 공시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시아나항공이 수행한 무상감자 회계 처리의 요약입니다. 기업은 자본금을 3,720억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7,400억 원가량의 자본금을 감자 차익으로 대체했습니다. 자본 총계의 변동 없이 57%에 육박하던 자본 잠식을 무상감자를 통해 해소했습니다. 이렇게 무상감자는 순자산의 변동 없이 자본 잠식을 단번에 해소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위 그림 안에 있는데요. 여기서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한 일종의 기업 이천입니다. 즉, 이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는 주주의 투하 자본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기업이 자본금, 즉 회사 종잣돈에 손을 댈 만큼 외부로부터의 자본 조달이 어렵다는 뜻이기에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며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렇다면 주가 변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프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무상감자 공시 이후 주가는 전일 대비 13% 가까이 하락합니다. 무상감자를 공시한 몇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상감자를 공시한 동부제철,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또한 주가가 감소 추세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대형 채권단위 산업은행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또한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상감자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완전 자본 잠식으로 인해 2016년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우조선해양 또한 무상감자를 공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무상감자와 다른 점은 바로 차등감자가 실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감자 비율을 적용한 아시아나항공과 다르게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을 우선 완전 소각한 후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을 10분의 1 비율로 감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산업은행을 특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출자전환을 실시합니다. 출자전환으로 인해 기존 음액값이던 자본 총계가 4,400억 원가량의 양액값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자전환은 자본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부채를 줄이는데 여기서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이 개선됩니다. 왼쪽 회계 처리와 같이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림으로써 우측 부채 비율은 감소하고 자기자본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이 출자 전환 전후의 두 재무 비율 변화 추이는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1800%를 넘어가던 부채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자기자본 비율은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출자 전환 회계 처리로 기업은 추가 자본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6개월 뒤 또 한 번의 출자 전환을 거친 대우조선해양은 회생하는 듯 했지만 결국 2019년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이 발표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비슷하게 M&A라는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의 M&A는 모두 종중업계 간의 인수합병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30% 가까이 상승, 대우조선해양은 전일 대비 8%가량 하락합니다. 여기서 M&A에 관한 시장 참여자들의 상반된 시선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점에서 인수합병에 대한 양의 시너지를 기대했음을 알 수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감소한 점을 통해 M&A에 대한 부의 시너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업 간 M&A 소식이 자본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뜨거운 감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